안녕하세요. 정종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정박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역삼역 6번 출구에 있고요. 언제든지 역삼역을 근처에 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급법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은 하도급법 해설가 쟁점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하도급법 학회 회장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조금 편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요. 평소에는 아주 좀 근엄한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형식은 조금 어색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니까 하도급법 강의를 한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로트 방송같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뽑은 것은요. 하도급 대금 합의가 없었다면 공사가 끝나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 안 해도 잘못 없다라는 질문에 대한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원사업자들이 상당히 있고,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사를 종결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원래 1차로 처음에 하도급 계약 체결할 때는 보통 대금도 정하고 요즘은 계약서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지만,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것은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명해놓고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나중에 공사 끝나면, 추가 공사 끝나면은 대금을 섭섭하지 않게 해줄 테니 일단 공사 먼저 시작하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수급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눈물 버겁고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는요. 이때 첫 번째 여긴 전화하지 않았지만 정답은 무조건 거부하고 공사 대금 확정하고요. 계약서 써야 됩니다. 계약서를 못 쓰겠다고 하면 최소한 뭐 이메일로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보내야 되고요. 뭐 이메일로 보내기 힘들다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원사업자들은 계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도급 대금을 주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결은 추가 합의, 대금 합의가 없더라도 하도급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약 성립한 겁니다. 특히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 대금 합의 못했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이 원사업자도 아셔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도급 계약은 착수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하도급 대금 합의는 만약에 안 했다면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실제 투입된 공사비의 적정 원가를 가산한 것만큼 주기로 하는 사회적인 상관행이 있고, 그렇게 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는 원사업자의 항변은 틀린 겁니다. 두 번째로 계약서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금 기재가 없어도 위반이에요. 그리고 추가 공사를 명해놓고 추가 공사 대금을 기재를 안 해줘도 위반입니다. 추가 공사를 명하면 무조건 추가 공사 합의서를 써줘야 돼요. 계약서를. 법 위반입니다. 다만 서면 교부 위반은 실질적으로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가장 약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급법 13조에는 납품하면, 공사 끝나면, 목적물을 납품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꼭 지급해야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사업자는 대금이 합의 안 돼가지고 못 준 것이니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 중에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왜냐? 대금 합의가 없으면 공사 금액에 공사 비용에 이윤을 더해서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수급사업자가 달라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거는 원사업자 사정입니다. 원사업자가 일단 대금을 미지급한 책임은 지고, 다만 줘야 되는 대금이 얼마인지는 법원 가가지고 또는 이렇게 감정해가지고 사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 준 대금을 딱 정해가지고 원사업자한테 지급해라 라고 명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급 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금액까지도 엄격하게 입증해야 된다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는 금액을 본인들이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 명령을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럼 민사소송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일단 4조 위반은 되잖아요. 그 다음 13조 위반,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의무 확인 이런 게 되면 그 과정에서 원사업자들이 합의를 볼 수 있고요. 합의 보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 판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상당히 고의적으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공사 대금 합의가 안 돼서 원사업자가 못 줬다.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신고하면 조사를 쭉 하다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전혀 인정 못하는 자기 원사업자 피셜의 하도급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렇지 우리는 공탁해서 지급한 걸로 봐달라라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걸 뭐 지급한 걸로 봐주고 미지급은 인정 안 하고 수명 교부 의무 위반으로만 제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고 빠진 찐빵처럼 처분하는 거니까 거의 뭐 원사업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원 가도 별 재미가 없어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행이 정말 문제인데요. 제가 단언컨대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하는 겁니다. 원사업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동의 안 하면 변제 공탁이 안 돼요. 그리고 하도급법에 있는 공탁은 이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안 받는다고 하면 시정명령에 따른 또는 시정공고에 따른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탁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저는 왜 이게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건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이건 꼭 고쳐져야 됩니다. 이건 정말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한다면 하도급 대금 합의가 없더라도 착수해서 완료하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 대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면 교부 의무는 위반이지만 완공 후로부터 60일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고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지급 명령을 공정위가 못하더라도 이렇게 위법성만 인정받으면 법원 가면 수급사업자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공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한 걸로 봐주는 이 관행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꼭 하고 계속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의 그 다툼이 없는 공정한 하도급 질서가 빨리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